그냥 수학을 타고나지 않은 친구들은 과연 최상위권 도달하지 못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123 미니쌤TV의 김민희입니다. 제가 초등 학부모님들을 상담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듣게 돼요. 바로 선생님, 저희 아이가 저처럼 수학 못하면 어떡하죠? 제가 문과라서, 또는 엄마 아빠 다 문과라서 아이가 수학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잘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논문들을 살펴보면 유전적인 영향을 가장 덜 받는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수학입니다. 놀랍나요? 고등학생들을 가르친 선생님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쟤는 수학을 타고난 것 같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엄마 아빠 영향이 아니라 그냥 수학을 타고나지 않은 친구들은 과연 최상위권 도달하지 못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최상위권 도달할 수 있을지 효율적으로 쓰기 좋은 응용 문제집 3가지를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응용 문제집들은 너무 많이 푸는 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질적으로 아주 알짜배기 같은 문제들만 풀리면서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문제집 3권이니까요. 잘 메모해 두셨다가 기본 문제집 풀리고 나서 응용 문제집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초등수학에서 추천해드린 응용 문제집은 바로 최상위 S입니다. 최상위 S? 이거 심한 문제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1, 2학년 수준에서는 최상위 수학과 최상위 S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냥 뭐 비슷한 심한 문제집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3학년 이상부터는 디딤돌 최상위 수학과 최상위 S는 조금 난이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최상위 S가 응용 문제집으로 활용하기 좋은 점은 왼쪽에 대표 유형이 나오고 오른쪽에 그 대표 유형과 유사 유형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한 서너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대표 유형을 연습할 때 설명하는 방식이 굉장히 아이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하나 주어지고 그냥 풀이만 쭉 나열돼, 마치 답지에 있는 풀이를 옮겨다 놓고 빈칸 채워넣기 하듯이 물어보는 응용 문제집들도 많이 있는데요. 최상위 S는 그걸 조금 더 그림화하고 수직선 나타내고 이렇게 조금 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풀이 방법을 제시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풀이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위에서 한번 설명하고 그 방식대로 아래에서 한 번 더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대표 유형 연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 유형 연습을 하고 나서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면 오른쪽 페이지에 유사 유형이 난이도별로 쭉 나열돼 있어서요. 연습하기에 괜찮고 그 단원에서 꼭 필요할 때 대표 유형이 잘 들어있고, 또 이 대표 유형은 잘 연습해 놓으면 심한 문제집 풀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유형들로 잘 골라져 있다는 점이 이 최상위 S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난이도별로의 문제들은 아주 어렵진 않기 때문에 이 대표 유형 문제를 잘 익혔는지를 순차적으로 확인해 보시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각 단원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매스마스터 부분 자체가 너무 어려운 문제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앞에 부분에 나와 있던 것들을 조금 더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나와 있어요. 이런 점이 최상위 S랑 최상위랑 좀 다른 점인데요. 최상위는 마지막 파트에 나와 있는 하이레벨 문제는 앞쪽에 있는 레벨업 테스트나 매스 토픽에 나와 있는 문제들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상위 S는 앞에 유형들을 연습한 것들을 다시 한번 단원 평가하듯이 점검해 볼 수 있게끔 딱딱딱 필요한 문제들만 골라서 한 10문제 정도로 물어보는 이 파트를 다시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그 단원의 응용 문제 유형을 얼만큼 성취도 높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좀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복습책에 대한 연습도 굉장히 양이 적지 않고 연습을 충분히 할 만큼 되어 있어서요. 응용 문제집으로는 추천드리고요. 자, 두 번째 응용 문제집 추천드리는 것은 바로 해결의 법칙 응용입니다. 최근 개정되어 있는 표지를 보시면 조금 더 길게 앞에 뭐가 덧붙여서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해결의 법칙 응용이라고 치시면 아마 쉽게 검색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이 해결의 법칙 응용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2단계와 3단계 문제 파트를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모든 응용 문제집의 특징들은 문제수가 너무 많이 있지 않고, 그 다음 유형이 꼭 필요한 것들, 그리고 이 유형이 그냥 단순하게 너무 쉬운
쉬운 문제 유형이 아니라 심화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다리를 잘 놓아주는 이런 정도의 난이도가 골라져 있는 것들이 특징입니다. 이 해결의 법칙에도 맨 위에 대표 유형이 나와 있고 그 밑으로 이 유형과 유사 유형들을 풀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조금 더 까다로운 문제 유형들이 3단계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유형이 완전히 벗어나는 게 아니라 난이도를 조금 더 높여서만 연습할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어서요. 이 해결의 법칙은 모든 단원의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다 풀기보다는 기본 문제집에서 기본 문제 유형을 많이 풀렸다. 그럼 1, 2, 3단계 아니면 1, 2 하고 4단계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요. 기본 문제집에서 응용 문제 페이지를 많이 틀렸다. 그러면 2, 3단계 위주로 풀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문제집은 개념 플러스 유형 파워 문제집인데요. 자, 요거는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문제집에 비해서는 조금 더 문제수가 있는 편에 속하는데요. 아이들 중에서는 한 번으로 연습이 안 되고 문제를 틀려가면서 익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조금 더 문제수를 많이 보여주면서 네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하게 맞아. 계속해서 이 문제 유형을 이렇게 풀면서 맞춰가고 있다면 너는 정확하게 아는 게 맞아. 라는 조금 더 확신을 심어주기에 좋은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 플러스 유형 파워 이 문제집을 풀기에 좋은 친구들은 기본 문제집이나 또는 이것보다 쉬운 응용 문제집을 풀었을 때 좀 많이 틀린다. 알았다고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틀린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 단원의 개념 이해가 너무 낮아서라기보다는 문제를 틀려가면서 익히는 친구들의 경우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앞서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문제집 유형보다는 개념 플러스 유형 파워 문제집을 푸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전체적으로 다 풀어보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좀 해나가고 대신 모든 학년 학기마다 이 응용 문제집을 계속 이 파워로 풀면 너무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 1년에서 2년 정도 내가 확실하게 유형을 좀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연습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응용 문제집 풀 때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 중에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수학머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최상위권 불가능하다? 절대 아니고요. 이 친구들이 잘 활용하면 수학 최상위권이 충분히 가능한 응용 문제집 3가지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잘 메모해 두셨다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